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작권을 환수받은 뒤에 과연 이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의해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불평등한 한미 군사 관계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이 되면은 한반도 일단 유사시에 한국군은 헌법에 의해서 한국 대통령이 이제 군통수권자로서 지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주한미군은 어떻습니까? 주한미군의 군통수권자 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미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판단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전작권 이후에 상당히 혼선이 발생하고,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외교 국방적인 말이죠,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겠느냐. 우선 한국이 주권 국가답게 이른바 국제법에 맞고, 그다음에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한미 군사 관계가 조정이 되고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미국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미국이 지금 세계 여타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 미국 여러 국가들과 관련된 분쟁에서 미국이 거의 말이죠, 무대뽀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 말이죠, 주한미군이 누리고 있는 치외 복권적 특권을 쉽게 양보한다, 아니면 해소한다, 버린다,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죠. 특히 한국 정부는 국민의 정치 머슴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외교 국방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단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은, 어쩔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 정책 모습으로서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말이죠,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한 국민이 헌법적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확보를 해야죠. 그 부분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한미군이 지난 70여 년간 보여준 바와 같이 한반도의 말이죠, 분단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면에서 주한미군이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 뒤에 평화협정 전환이 의무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고 오늘날까지도 정전협정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정전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지금 21세기 한반도와 주변을 볼 때 좀 심각하잖아요. 북한 핵무장하고 지금 대만을 그래서 말이죠, 중국이 일단 무력을 행사한다고 그러고, 미국은 또 그럴 경우에 거기에 개입하겠다고 그러고, 일본도 또 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점점 동북아 정세 험악해지는데, 한국이 군사적인 주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말이죠, 휩쓸려 가지고 미국의 국익의 어떤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들을 심각하게 위기에 빠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파견한다, 전략적 유연성에서 보낸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중국 어떻게 하겠어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일단은 그 참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주한미군 그 기지 중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는 중국의 말이죠. 전 국토의 군사 기지를 감시 정탐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타격할 겁니다. 그러면 경북 성주 부근은 어떻게 돼서 불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군산 미 공군기지도 마찬가지죠. 오산 미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중국의 말이죠.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을 때 한국은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미 중국이 붙으니까 우리 그냥 보고 있겠다? 근데 조선 말기에 말이죠. 우리 조선 반도가 정말 러시아와 일본 간에 말이죠. 전쟁터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자권 전환 후에 우리가 지금 그 가상할 수 있는 한미 군사 관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공론화해야죠. 미국은 안 하겠죠, 그죠? 미국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데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쉬운 사람, 목마른 쪽에서 샘판다고 한국 정부가 말이죠. 이런 부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이렇게 해서 환수하는 것은 그것도 뭐 국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 유엔 헌장 국제 관행에 비춰서 뭐 당연한 것이죠. 그 전시 작전권이 미국군에 주어진 나라는 말이죠. 현재로 봐서 세계 한국이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걸 유일한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한 미군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말이죠. 미국의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최전선 기지였는데 바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걸로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 영토에서 말이죠. C라는 나라를 겨냥해서 군사작전한다? 이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거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점령국과 피점령국 상황이 아니면 좀 곤란하다. 물론 뭐 그 A와 B라는 나라가 합의해가지고 C라는 나라를 A가 공격하는 것을 말이죠. B라는 나라가 뭐 묵인한다. 그러면 뭐 그건 어떻습니까? 그럼 거의 이제 그 C라는 나라 입장 볼 때는 A, B는 말이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 주한미군이 중러를 상대로 하는 군사 작전이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한국 정부가 70여 년간 침묵해 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더 이상 안 되죠. 이재명 정부가 비서혁명에 의해서 등장한 그런 국가인데 정부인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뭐 당연히 해야지. 그건 뭐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걸 아는 건 직무 유기예요, 사실은. 국민의 헌법적인 말이죠. 권리, 행복권, 전쟁 회피아들 뭐 그러한 권리로부터 이른바 보호받지를 못한다. 그럼 우리 정부가 그걸 방치한다? 이 정부가 돼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정부는 물러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이 말이죠. 그 집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주한미군이 자국법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중러 상대로 한 세계 전략을 수행토록 하고 한국 정부가 뭐 참 미국에 대해서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70년간 묵인하고 말이죠. 침묵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 얘기를 해야 되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남북 분단 해소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그러한 현재와 같은 말이죠. 그 중로에 대한 세계 전략 수행의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남북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말이죠. 보면은
그 대통령 권한으로 무슨 그 이른바 적대국에 대해서 그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권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트럼프가 그 뭐 마약 밀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뭐 베네수엘라 뭐 선박을 말이죠 공중에서 폭해 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이게 선제 타격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에 대해서도 북한이 선제 타격의 위협을 엄청나게 수십 년간 해왔죠. 그러니까 그 선제 타격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예비국에서도 이제 법적인 말이죠 요건이 필요하고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봐서는 주한미군이 중러를 상대로 세계 전략을 펴는다.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 선제 타격 권한이 됐을 때 남북한과 교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남북한이 말이죠. 미국의 그런 그 세계 전략, 주한미군의 세계 전략 수행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대해서 무슨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상의하죠. 상의하세요. 뭐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난 70년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이국가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말이죠. 대북 군사적인 그 위협이죠. 위협 가능성. 그 잠재력이 상존하는 한 남북한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말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는 2018년 남북 간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려가지고 엄청난 상황에서 합의를 했는데 뭐 하나도 이해 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야, 그 지금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있어 남북 간에 하지 마. 남북 간에 말이지 교류 협력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걸로 보여지면 북미 협상에 의해서 말이죠. 그 트럼프 자신이 평화주의자로 세계 주인공이 되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잖아.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존달시킨 것 같은데 북한이 그 뒤로 완전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반도 전략을 봤을 때 한반도의 분단, 심화, 평화 통일의 말이죠. 어려움, 증폭 이런 부분과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을 해서 낙마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새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헌법적인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고 유린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면에서 이재명 정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드리고 전자권 전환과 함께 한국의 군사적인 주권 확립, 즉 주한미군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그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 전략 수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일단 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